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공선생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날에는 좀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대로 좀 그 생활을 지속하는 건 어렵다. 그러니까 이른바 위드 코로나 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거의 공식적으로 정경 청장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말 11월 초쯤 되면 우리도 위드 코로나 할 거다 이런 논의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뉴스를 보고 있으면. 근데 좀 그렇죠. 어떤 게 정말 위드 코로나 하는 게 우리 공동체에 맞는 건지, 혹은 지금처럼 방역을 좀 더 이제 엄격하게 하는 게 우리 공동체에 좋은 건지 사실 판단하기 대단히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곤 하죠.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책의 도움을 받는 건 어떨까? 또 위드 코로나 혹은 포스트 코로나 이런 논의들을 할 때에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책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져온 책은 더 케어 콜렉티브라고 하는 운동단체의 돌봄 선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책을 배달해 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그 사회에는 예전과 같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뒤에 어떤 모습의 사회가 도래할지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회가 도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렇게 명확한, 구체적인, 아주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어떤 사회라고 하는 것, 혹은 사회라는 개념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지은 운동단체인 더 케어 콜렉티브라고 하는 곳은 그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사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돌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라고 하는 활동의 가치가 오랫동안 잊혀져 왔다라고 주장합니다. 내 것만 우선하고 그 내 것이라고 하는 가치의 크기를 돈으로 측정하고 내 모든 활동을 더 많은 내 돈을 모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돌봄이 사라져버리거나 그냥 그 돈이 되는 것만 추구하는 돌봄 서비스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 악영향은 이제 실질적인 가족의 해체에서부터 노인이나 환자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소외, 또 지구 북반구와 남반구의 경제적 격차, 더 나아가서는 환경 파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돌봄이 사라진 시대에 발생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돌봄의 복권이겠죠. 가족에서, 지역 공동체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서까지 돌봄의 가치를 인지하고 돌봄을 실천하면 느리지만 조금씩, 그리고 그게 쌓여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 책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의 관점의 어떤 기초와 얼개를 보여주는 책, 돌봄 선언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꼼꼼하게 읽으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핵심을 짚어드리는 이종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꼽은 키워드는 상호의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interdependency를 번역한 말인데요. 인간에겐 돌봄이 필요합니다. 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너무 연약한 상태로 태어나서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그리고 늙어서는 혼자서 많은 걸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돌봄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전생의 과정에 걸쳐서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옛날에 이런 인간의 상황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사회적이다 라는 말로 요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항상 결핍을 안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다는 말로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른바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된 이 우리 사회의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포함해서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이 지구촌 사회의 구조가 어떤 결핍들은 돌보지만 어떤 결핍들은 돌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돈 되는 결핍만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이 되지 않는 결핍은 그걸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그런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어떤 분위기까지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실직한 사람들한테는 노력이 부족해서 취직을 못 해가지고 그런 거라고 비난을 한다거나, 혹은 의료 서비스 상업화 때문에 정작 정말 큰 돈이 들어가는 수술을 해야 되거나 치료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남의 나라 얘기도 아니고, 또 게다가 옛날 얘기도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수는 아마 백신을 맞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벌써 이제 8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차 접종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데 이 백신에서도 국가 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더 접종을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백신을 필요 이상으로 선진국들이 많이 사재기를 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도 정도가 덜 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게 좀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 이런 선진국들의 백신 사재이기 때문에 일부 좀 백신을 미리 사놓지 못했거나 혹은 백신을 살 만한 돈이 없는 국가에서는 아직도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백신을 못 맞춰서 감염이 확산돼서 또 거기서 변이가 나오기라도 하면은 이제 선진국들은 막 비난을 쏟아붓는 거죠. 지금까지 백신 안 맞고 뭐 했냐 라는 식으로. 참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이 책을 쓴 돌봄 선언의 저자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정치의 원리, 그리고 사람들의 활동의 원리를 수익이라느니 투자라느니 혹은 자기보존이라고 하느니 하는 이런 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활동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국가나 혹은 공적인 성격을 띠는 기구가 이 돌봄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책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실업이 늘어나면 취직한 사람도 불안하고 실업한 사람도 불안합니다. 실업자는 실업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불안하고 돈을 못 버니까, 그때까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직할까봐 불안하고요. 그리고 그 실직자들이 실직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건 너무 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범죄에 타깃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죠. 또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아플까봐 불안하고 아프면 더 불안해지고요. 또 국가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백신 이기주의를 계속 부르짖다 보면은 저는 지금 이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우리 영원히 마스크를 벗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또 그 변이 바이러스 중에 어떤 거는 우리 지금까지 생산됐던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노릇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안정을 언제나 항상 어쩌면 굉장히 논리적인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의
안정적인 상태 또한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써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고, 바로 이 상호 의존성이 우리가 투자, 수익, 자기 보존이 아닌 돌봄을 정치의 원리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라고 이 책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책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책의 핵심 한번 짚어보았고요.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더 재미있게 읽을 콘텐츠를 추천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과 함께 추천드리는 콘텐츠는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한데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미국의 정치 철학자 웬디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민주주의 살해하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돌봄 선언이라고 하는 책이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돌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책이라면은, 이 민주주의 살해하기라고 하는 책은 이런 상호 의존성을 파괴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문화, 그러니까 개인을 중요시하고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행위만 하게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투자의 가치와 정도를 돈을 통해서 측정하게 만드는 이런 행동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 그러니까 이 책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 사회에서, 그리고 미국 사회의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리 잡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는 책입니다. 좀 이론적인 논의가 많아서 약간은 읽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겠지만, 펼쳐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이라면은 한번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막 싸매고, 이러면 이렇게 될 텐데, 저러면 저렇게 될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텐데, 저런 일은 벌어져야 할 텐데, 저런 일은 일어나야 할 텐데, 이런 고민들은 한번 머리 싸매고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과 함께 웬디 브라운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민주주의 살해하기라고 하는 책을 함께 추천드려 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더 케어 콜렉티브의 돌봄 선언이라고 하는 책을 말씀드려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읽을 책은 지난달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프랑스 작가인 지젤 알리미라는 사람의 여성의 대의라는 책입니다. 지젤 알리미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여성주의 운동가이면서 특히 프랑스 안에서 임신중절 합법화 소송과 가족관계 다양화 이런 소송을 하는데 앞장섰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 지젤 알리미의 글이 번역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이 책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에 한번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소유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